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불출마인데 첫 번째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불출마를 했냐면 비명계에서 잇따라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주요 주자들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게 민주당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답들을 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박용진 전 의원이나 뭐 김영록 전남지사 이런 분들이 출마를 좀 고민을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포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당원 구성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수 대변인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늘 밀고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있다. 네,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왜 계속 민주당 안에서만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번 대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필패, 네. 통합하면 승리.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합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은 분열해주면 좋죠. 우리가. 분열하면 좋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10몇 석이나 있잖아요. 12석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석도 많아요. 원내 3당이에요. 원내 3당이고 네. 그리고 친문이라는 정통성도 갖고 있잖아요. 친문.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실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가시면 돼요. 김부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친명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에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조국혁신당으로 나가듯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민주당 쪽에도 지금 반명 세력들이 꽤 많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안에도 예.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지 뿐이고. 않는 말을 못할 뿐이죠. 그 다 저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하시기 전에 조국혁신당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포기하지 그런 말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싫으면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으로 있다. 가라. 예.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없는데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있다. 아이고 뭐 가서 이제 주인을 하면 되죠. 조국은 이제 2년 동안 안 나올 테니. 네. 2년 알겠습니다. 동안일까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좀 네. 있죠. 강민영 대변인은 볼장 다 봤다라고 쓰신 네. 건가요? 예. 네. 자, 저는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만 있다면 꽤 위협이 되긴 될 거예요. 이번에 호남 재보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승리하는 모습 네, 때문에 군수 당선을 시켰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여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볼장 다 봤다라고 썼냐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심판과 선수가 일체가 되어서 이미 거의 4달 가까이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일극 체제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8.12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 지향이라든가 뭐 예전에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난 대선의 어록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평가할 게 없고 심지어 지난 4달 동안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실상 성과를 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를 하겠다라느니 만약 한미 동맹을 이제 와서 강화를 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네. 뭐 어제는 쉐쉐하고 이제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삼성 6개를 만들겠다. 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근데 네. 정작 정책들은 또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뭐 상속세 완화도 사실 흐지부지, 뭐 반도체 특례도 사실 흐지부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귀족 노조에 굴복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이구나 이런 평가를 끝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좀 무리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라도 네. 좀 이 볼장 다본 경선을 붐업시킬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태세가 안 보이죠. 또한 저희가 이 당원 당규상 그 심판과 선수를 겸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좀 없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룰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 정했습니다. 이미 선관위 누가 할지까지 다 정했을 거예요. 네. 전략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비명계 후보들이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름답게 2등을 하겠다. 이런 사실 허무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경선은 필패
그러니까 흥행에선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전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 후보들은 뭐랄까요, 뭐 반찬이 많아봤자 뭐하냐, 하나가 맛있어야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폄훼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놓고 봤을 때 저희 후보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찍어 먹어봤는데 별로였다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후보들은 아직 국민들께서 맛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번 경선인 것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든 흥행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 사실 제가 아까 한덕수 총리 차출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저희가 국민들께서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정말 절박하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과 대비되는 저희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는 노래 그러니까요. 가사를 그러니까요. 쓰셨나요? 아니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그 자꾸 민주당 얘기할 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공감을 해주시나 제가 나 민주당 아닌데. 근데 그렇죠 아니죠. 네. 공감해 주시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또 벚꽃도 되게 많이 피었고 그래서 봄바람 휘날리며. 네, 봄바람 휘날리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봄바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 김부겸 후보 뭐 전 총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전 지사라든지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저는 네. 김동연 지사가 정말 오늘 캠페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대권 출마 선언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했나요? 이벤트가 공항에서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아니 근데 또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말이 막 끊기고 네.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그 김웅 의원이 현역 시절에 초선 때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던 그 전당대회에 예, 나왔었죠. 원래 김웅 후보가 의원이 나왔었어요. 네.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전국을 돌겠다면서 그 무슨 캠핑카 같은 걸 타고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 뒤로 사라졌어요. 출마 네. 선언을 하고 전국 돌면서 사라졌거든요. 사라졌구나. 예. 그 뒤를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웅이 형 도와주러 나가야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김동연 지사가 출국 직전에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고 또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도대체 누가 이런 기획을 했지? 관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처럼 하고 떠나시긴 했는데. 지자체장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경제적 역량, 네. 뭐 지자체장으로서 자기가 행정가의 뭐 면모. 그런 역량을 보여주겠다.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 행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떠나면서. 귀국하면서 하는 게 맞았다. 차라리 귀국하면서 하든지 예. 내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관세 이익 관련해 내가 뭘 하나를 들고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출마 선언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네. 물론 단신 뉴스는 내일부터 나오겠죠. 거기서 보도자를 뿌릴 테니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전략 귀국하면서 주국혁신당 아니, 입당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심 진짜 아웃 오브 관중이에요 진짜. 네. 이게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또 발표하고 미국 가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눈을 올리냐 말이에요. 네, 예. 여기서 설주하면서 네. 나 질문 하나. 네. 새미래민주당은 나옵니까? 몰라 나도 잘 몰라. 거기 걸어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궁금함이 하나 있어. 나 진짜 궁금함이 있어. 네.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아니 나오시겠죠. 거기는 그죠? 본인이 마음 먹으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SNS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잘 요즘에는 2등하고 있다고. 예. 여론조사 2등이라고 아까 올리신 걸 제가 얼핏 그래요? 봤거든요. 네. 2등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야권 되게- 후보들 내에서 10%로 예. 한 2등이었. 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여론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요새 좀 난리를 네. 하고 있죠. 제가 거기까지 뉴스를 잘 찾아보지 못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야권 분열을 바라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아니 근데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5대 47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거의 지난번 대선하고 비슷하다. 그게 근데 정의당이 네. 심상정이 그때 2.3%를 그러니까요. 가져가 줬기 가져가서 때문에 겨우 그게 이긴 우리가 거예요. 굉장히 저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이번엔 정의당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수표를 갉아먹지 네. 진보 진영에서는 표를 갉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쪽이 지금 2%라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 2%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조국혁신당이 나오면 2% 이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 조국 그래도- 혁신당을 모르시는구나. 조국 혁신당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마 지자체장에서 담양군수에서 그러니까. 패배를 했다라면 합당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가속화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다행히 조국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를 얻어서 득표를 해가지고 어떤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다음에도 또 비례정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합당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선거 구도로만 요행을 바랄 필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캠페인하면서 캠페인을 못하면 순식간에 20% 초반까지 떨어지고 네. 좀 잘하면 한 달 안에도 복구가 되는구나. 네. 저희가 그 재작년 12월에 20% 초반대까지 갔다가 사실 1월 이제 2월까지 가면서 다시 역전을 한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전 100번 공감해요. 우리 당은 세대 교체가 정말 절실하고요. 그 세대 교체가 정말 이게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의사결정 구조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 정권 일임하고 일 시켰거든요. 네. 좀 사고 나더라도 나면 어때? 그런 만큼 리스크 테이킹 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가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내가 젊지 않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어른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도 하더라. 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전국에는 캠페인이 중요하지 이런 뭔가 구도 그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